네, 좀 여유 있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점퍼는 뭐 잠시만요. 그냥 좀 안 줘도 돼. 지분 안 달. 안녕하세요.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원래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각계 선물 드리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액수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6천, 7천 가까이 됐는데 저희는 올해부터는 그걸 하지 않고 앞으로 매년 그 액수를 전부 연탄 봉사를 하는데 쓰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박수 받을 문제는 아니고요. 더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연탄은 전국의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받으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그러면 네, 착용하겠습니다. 연탄. 네, 하나 둘, 앞에 카메라 봐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들으시고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동행, 성명 한동훈, 직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4년 기후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국민 봉사 사랑의 연탄 나눔 천사로 위촉합니다. 2024년 2월 8일 연탄 사용 에너지 취약계층 7만 3천 가구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대표 섬김이 허기복. 네, 위촉장 전달하시고 앞에 이렇게 한번 펼치고 사진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일부러 묻히신 거죠?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비전님 하트 하셨습니다. 네, 하트하면서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집만 좀 꼭대기집이 연탄이 필요한 집이 있어서 꼭대기집은 한 집이 있고요. 나머지 집은 요 근방 주변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가주시고요. 한 대는 청년분들이 끌고 가실 겁니다. 한 대는 청년분들이 이쪽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손수레 먼저 출발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네, 위원장님 먼저 앞쪽에서 끌어주셔야 됩니다. 끌어서 이동해 주세요. 위에 운전면이 올려서 돌려서 이쪽으로 돌려서 돌려주십시오.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가보죠. 예. 자, 이제 제가 영차 하면 영차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영차. 힘듭니까? 괜찮습니다. 영차. 하실까요? 앉으셔도 되네요. 저기를 보시고. 예. 그랬다가 올라가겠습니다. 힘들죠? 원래 이게 5명이 끄는 건데 그래요. 또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올라갈까요? 여기 앞에만. 위원장님 저 집입니다. 예. 네, 갈까요? 예, 올려주시죠. 자, 이제 백마고지가 보입니다. 자, 영차. 그렇지. 그리고 근데 위원장님 얼굴이 너무 하얗다. 이걸로 다 좀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라.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서 받아서 주세요. 네, 이렇게 받아서.
일부러 안 묻혀도. 아, 일부러 안 묻혀도. 자연히. 자연스럽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원래 연탄 봉사를 1시간 반 하면 1.2kg 다이어트가 우리 저 돼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김주성 시의원 후보자님, 얼른 많이 날리셔야죠. 아, 밀려요. 신경 쓰시고. 아니,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 안 밀리게. 예, 안 밀리게. 예, 좋습니다. 대변인님, 이거 누가 이 전체 다 묻었는데? 문질르면 더 번져요. 예, 괜찮습니다. 김경태 의원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아, 그래서 아니, 봉사. 조금만 지나갈게요. 저 지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때? 괜찮지? 이거 좌우로 한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돌아서 하면 되지. 자 우리 줄 때 잠깐만 1초. 자 1초 정지하고 하나 둘 하면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니까 자 뒤로 돌아. 자 이제 빨리 주셔도 됩니다. 자, 옆분한테 고무줄 창에서 주면서 힘내고, 힘내고. 자, 그리고 하면서 연판 때. 저기 잔뜩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다. 40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예, 마지막까지 집중. 자, 이제 지게 매주세요. 자, 지게 매시고 연탄 좀 실을게요. 자, 지게 매고 연탄 좀 실을게요. 자, 지게 매고 연탄 좀 실을게요. 자, 실으시면 바로 아래로 가겠습니다. 갈까요? 갈까요? 가보죠. 기자님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메고 계신 분들은 무겁습니다, 이게. 네, 서 계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네, 메고 계시면 무겁습니다. 내려갑니까? 네,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쪽을 내려갈게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받기만 하진 않고, 그런 것보다도 감사하죠.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한 상태가 저게 불암산인데. 저게 불암산? 네. 아니 이따 뭐 또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계속 여기 와야 되니까. 여기가 우리 가고단 어르신입니다. 일단 한마디 지금 연탄불이 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네, 이렇게 돌고 네, 받아서 싸주세요. 팍팍. 네. 저 쌓는 게 어려운데. 네, 쌓는 게 어렵죠. 위원장님 이제 머리카락 내려오셨네. 아, 묻은 거구나. 우리 고구마 군 거 갖고 오시자. 네, 안녕하세요. 텔레비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아시는구나. 많이 맞았네. 네. 너무 추우시죠? 고생 많으시죠? 저희가 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가 비도 새고 그래서 아주 좀 힘들어요. 어머니 그냥 앉으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고구마를 좀. 저 아세요? 텔레비전 아, 텔레비전 보셨어요? 네, 계속 보죠. 직접 보시니까 실망하셨겠네요. 아이 잘생겼다고 하지 말마셨어. 고맙습니다. 많이 말랐네. 저희가, 예? 많이 말랐어. 아니 고생하신다고 말렸다고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보다 많이 말랐어. 더 잘하겠습니다. 잘 먹고 다닐게요. 고구마 주셔가지고 오늘부터 나아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하찮은 걸로. 건강하십시오. 아닙니다. 고구마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설날 맞이해서 우리 덕담 한번 주세요. 네. 잘 되라고 해서도 되고. 고생 많이 하시고 예. 경기 좀 풀리게 해주면 저도 살기 열심히 좋죠. 아니 덕담 축복 한번 해주시오. 충분히 덕담이 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게 길이에요. 고맙습니다. 방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옷 다 입고 계세요? 좀 네. 추우셔서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함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멋지셔요. 곽오단 선생님. 딸한테 네. 5살 이름을 진 거예요. 내가 아우를 보면 아들 난다고. 그래서 오자가 들어. 5번째에서. 응. 네. 그러면 저 어르신 그 형제들은 다 따님이셨고요? 모두 죽고. 아이고 그렇구나. 7단 있었잖아. 5단, 6단, 7단. 이렇게 일단 5단으로. 딸 셋난게 고만나다고 오자를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예.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가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다. 무슨 말씀? 너 분양을 어떻게 우리가 만났겠어요? 제가 연탄 봉사도 좋은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좀 도와드리고. 그럼요. 우리 목사님 고생 많아요. 저봐도 네. 없는 동네 알아서 고생 엄청 해요.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따라가시면은 저희 직원이 안 되고 우리 강성자 어르신 집에 하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어? 일로 가실까? 그러면 그 앞집으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일로 없죠? 걸로? 오케이. 조금 소리 피셔도 괜찮아. 안 떨어질까 봐. 떨어지지 않게 이거 제작을 특수 제작해서. 여긴가요? 네, 여기로 들어가실 겁니다. 39 40 하나, 둘, 셋. 저 앞에도 좀. 이제 드시면 되겠어요. 나갈 만.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모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먹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할까요? 백사마을에서 은탕봉사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시피 오늘 이 7만 1,000장을 기부한 이 예산이 그동안에는 주요 인사들이나 해외 이렇게 외국 대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용으로 쓰이던 예산인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매년 설에 이렇게 7만 장씩 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저기 이 관장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봐도 이 2월, 3월을 연탄 보릿고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기부도 좀 적어지고 그런다는데요. 저희가 더 매년 이렇게 이 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어저께 대통령께서 신년 대담을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지 못해서 받으셨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적절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제가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쉽다라고 대통령께서 어제 대담에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라는 게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적인 우려가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추가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고 게다가 그 이후에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스템적인 보완 같은 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변명으로 시작해서 자기 합리화로 끝낸 불겁대기 대담이라고. 그냥 레토릭일 뿐이잖아요. 그냥 민주당의 말은 그냥 레토릭일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이 하는 그런 말의 향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어제 생중계로 민감한 질문 받으시면서 대담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녹화 중계로 좀 민감한 질문도 좀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어서요. 그런 평가는 이 국민들과 언론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이라는 직의 무게라든가 또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과는 총선 이후에 만나고 공천에 대통령실 수강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당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천은 당이 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입장하고 같은 말씀 아니신가 싶은데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당에서는 언급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알면 될까요? 그렇게 무슨 리스크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는 않고요. 책임 있는 지위에 있고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주시받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다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담이 좀 이 앞으로 총선의 지지율이나 긍정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같은 입장인데요. 저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평가를 평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대통령실과 우리 집권 여당은 사실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민생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그 시너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압도적인 시너지를 잘 활용해서 민생을 개선하는데 상호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사과나 유감 표명까지는 없었는데 혹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좀 보시나요? 처음 답변으로 발음하죠.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어제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권 영부인 의혹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권의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제 말씀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설명하면서 드린 말씀 같은데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은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린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서 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부정은 안 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의 영부인이 김정숙 여사 아닌가요? 근데 그 뒤에 또 구체적으로 사건화돼 있다고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소고발 들어와 있고 제가 말한 의혹이 제기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활비를 사용해서 의상을 구입했다는 의혹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이런 거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류의 얘기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총선에서 목표 달성 못하면 떠나신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가 이제 과반인지 아니면 원내 일장인지. 그 목표라는 거를 그렇게 설명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저는 책임 있게 일하겠다라는 책임 있고 절실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 공작은 맞잖아요.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제가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론 여러분들도. 정치 공작은 맞죠. 처음부터 그 물건을 사서 하는 과정을 시계 몰카 같은 거 그런 걸로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총선에 즈음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터뜨린 거고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는 있죠. 다만 그 전후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었다. 또 그것도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그 최근 갤럽 조사에서도 여사님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는 활동을 따로는 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렇게 추가로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로랑 용산은 정치 1번지로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인데 그 경선을 원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단순 우선 경선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공천은 공천 룰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 1번지가 어디라는 그런 레토릭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정치 1번지입니다. 혹시 강남을에 박진 의원님도 공휴일 중이신가요? 강남을에 그 이현모 비서관이랑 박진 의원이 이제 독일 양지를 출마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박진 의원님도 공휴일 중이신지? 공천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차차 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략 공천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강남을에? 제가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선거구 획정위가 아직 제대로 획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강남의 3개 지역구를 2개로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속 보이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까지 이래놓고 뭐 그러면 모든 거를 다 룰을 바꾸자는 건가요? 제가 아까 야구하다 축구로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공 하나 더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제 맘대로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게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문제입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한석 이익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의도인지 다 알잖아요. 적어도 외형적으로라도 뭔가 공익이라든가 공의라든가 공동선의 외피라도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민주당의 지금 태도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획정안이 지금 획정위가 만든 획정안이 편파적으로 여당의 편파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걸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지금 다수당은 거기고요. 지금 비례 제도조차도 이랬다 저랬다 하루 만에 바꿔가지고 한 사람의 기분 맞춰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하죠. 저는 민주당에게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동안에 병립형 간에 안 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있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하면은 불출마할 거고 이렇게 싸웠잖아요. 굉장히 다투었고 전국위까지 열어야 한다고 해왔고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만장일치가 나오죠? 그게 어떻게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민주적인 정당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 만드는 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에요. 그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그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그런 동의합니다. 지적이 있는데 동의해요. 저희 국민의힘 그걸 추진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 제도는 그걸 당연히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필연적 결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예고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바꾼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병립형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만큼 어떻게 보면 뒷문을 열어서 민주당 이름으로는 공천도 못할 사람들 최강욱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뒤로 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방식으로 자기들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비례의석을 다 먹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깨끗한 척 하는 것이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플랜 B로 갖고 있던 것이에요.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병립형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 다시 물었고 관훈의 이 관록 있는 언론인들께도 물어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동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산식 지금 저한테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정치부의 기자님들이시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숫자까지 틀리지 않고?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봐도 지금 당장 그분한테 마이크를 대도 그분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제도가 문제 있다고 안 한다고 했다가 바꿔서 100% 만장일치가 나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표가 어떤 함수를 거쳐서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 여당의 대표도 모르고 정치부의 베테랑 기자도 모르고 관훈에 나오는 기자인들도 몰라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선거 제도가 운영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립형이 맞다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대담에서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상 상충하는 게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책, 미래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사안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그 대비라든가 또 조심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2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이 효용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두 분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자, 이 문제는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총선 전국에 있잖아요. 그 문제를 총선 이전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정략화하고 총선을 그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는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타벅스에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오해를 불러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기자님 보시기에는 제 말뜻을 이해 못하셨어요, 당시에?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자, 그때 계셨잖아요. 이해 못하셨어요? 스타벅스가 비싸잖아요. 비싼 곳이고 많은 이익을 받아가는 곳이죠. 그런 곳이 경동시장이라는 시장 공간에서 입점해서 영업을 하면서 그 중에 나오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기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생의 모델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오늘도 굉장히 말을 길게 하는데요. 성의 있는 소통을 하다 보면 말이 좀 길어지게 되고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할 말을 소상히 상세히 드리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잘라서 억지로 공격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더 조심하면서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날 그곳에서 시장과의 상생을 대기업과 시장과의 상생을 말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맥락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낙동강웨이트 등의 중진 추가 투입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방법론의 문제죠. 우리는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말한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또 민주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거제를 획정하는 과정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다수당 이 의회 권력을 더 강화해서 입법 독재로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더합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더 선택받을 수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제한은 없습니다.